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 염창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비타민 D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고 햇빛의 비타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결핍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의 91%가 비타민 D 결핍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타민 D가 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빛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피부를 통해서 간, 신장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활성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왜 비타민 D 결핍이 오느냐? 말 그대로 햇빛 노출을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햇빛에 노출될 때마다 선크림을 많이 바르기 때문에 우리 몸은 비타민 D가 흡수가 될 수가 없고 만들어지질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많은 분들이 비타민 D 결핍이 옵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도 햇빛 노출을 안 하고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 선크림을 바르기 때문에 골연화증, 골다공증 발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타민 D가 언제부터 이렇게 결핍이 늘어났냐? 바로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시골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햇빛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잖아요. 도시가 되면서 건물이 커지게 되면서 햇빛 노출이 줄어들면서 이런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돼서 우리는 어떨까?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는 일명 우리가 보통은 호르몬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이 비타민 D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저는 이제 두 분을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한 분은 알프레드 F. 헤스라는 박사로서, 이분은 이제 소아과 교수로서 구루병 애들을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도시. 특히 이분이 근무했던 데가 뉴욕이에요. 뉴욕에는 애들이 이제 구루병 애들이 많은데 그 애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는데 그게 바로 자외선 치료라는 걸 알게 되고, 구루병 아이들한테 최초의 이제 치료를 시작했던 분이 알프레드 헤스 박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타민 D가 구루병 이외에 다른 병, 골다공증이라든지 많은 암을 포함한 다른 질병을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한 게 누구냐? 바로 마이클 홀릭 교수인 보스턴 의대 생리학 교수입니다. 이분은 2008년도에 NEJM이라는 세계적인 논문지에 비타민 D 결핍이라는 논문을 씁니다.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도 의료계에서는 비타민 D 결핍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왜? 햇빛만 노출되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굳이 뭐 비타민 D를 먹어야 되냐 할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이분의 논문 한 편이 인류의 역사를 바꿉니다. 말 그대로 혈액 검사를 해봐라. 그럼 네가 결핍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랬더니 저도 검사를 했더니 결핍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비타민 D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 하버드에서도 제시했던 음식 피라미드에 나오는 종합 비타민과 더불어 비타민 D는 꼭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류는 이런 분들의 고민, 역사, 노력에 의해서 하나하나 발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비타민 D가 그 양리작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칼슘 대사예요. 옛날에 저희가 칼슘제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했지만은 실제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갈 때는 비타민 D가 필요하다는 거. 말 그대로 12지장에서 그 칼슘이 들어올 때는 비타민 D, 혈액 속에 있는 비타민 D가 칼빈딘이랑 결합해서 칼슘을 흡수해요. 근데 만약 칼슘만 먹게 되면은 이 칼슘은 우리 몸에 들어서 혈관벽에 쌓여서 오히려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키고 뼈로 가지 않아서 오히려 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슘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비타민 D고, 비타민 D를 열심히 먹으라는 게 바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D 수용체에 관련된 겁니다.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는 이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요. 비타민 D가 충분할 때 이 수용체와 작용해서 이거를 병을 억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미국에서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 중에 두 가지를 추천했어요. 그게 하나는 아연이고 또 하나는 비타민 D였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을 올려줘서 인플루엔자, 독감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데 비타민 D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세포 분화에 이제 관여를 해서 건선을 포함한 다양한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비타민 D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타민 D는 이 네 가지 작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르몬이라는 얘기를 할 만큼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그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골다공증. 지금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환자는 엄청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비타민 D 결핍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우리가 칼슘제를 열심히 먹어요. 그렇지만은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비초프 페레라리의 연구에 의하면은 비타민 D가 4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일 때 골밀도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결핍을 30 이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좀 더 많이 먹게 된다고 하면은 그 골다공증을 포함한 골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혈중 농도가 이제 30 나노그램 per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근육이 강화되고 하지 기능이 상승돼서 균형을 유지시켜서 낙상 빈도를 이제 감소시켜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마지노선이 뭐냐? 30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비타민 D 검사를 해서 최소한 30 이상은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통증 증후군인데 통증은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와요. 왜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비타민 D 결핍이 오게 되면은 통증이 동반된다는 거를 꼭 이해하시고요. 본인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그 비타민 D를 적극적으로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거 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암은 대장암하고 유방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립선암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들 암 환자들한테 실제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암 발생률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 비타민 D가 충분했을 때 암 발생률이 이제 예방해 주던 연구 결과들은 그동안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암 환자라고 하면은 비타민 D 부족이면은 비타민 D 꼭 먹어주는 거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도 사실은 이 췌장에서 베타셀에서 이제 인슐린 분비에 관련된 게 또 비타민 D가 충분해야 했을 때 관여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야만이 인슐린 분비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충분히 먹는 분들은 인슐린 분비가 잘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사증후군, 40대가 넘어가면 대사증후군 걱정을 참 많이 하잖아요. 대사증후군은 5가지를 얘기합니다. 복부 비만,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감소, 중성지방 증가, 고혈압, 인슐린 저항인데 이런 것들을 예방해 주는 것도 비타민 D가 결핍되면은 이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참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비타민 D를 먹여내면 확실히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뭐냐? 비타민 D를 먹더니 햇빛 노출을 잘 할 수만 있다면은 많은 예방을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비만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비타민 D 결핍이 와서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들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빼주든지 아니면 햇빛 노출을 통해서 비타민 D 생성을 더 증가시켜 주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비타민 D 결핍을 막아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 겨울철, 요새는 꼭 겨울철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린애들, 백일애들 다양한 바이러스, 코로나뿐만 다양한 병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기본적인 면역을 자극해 주는 게 뭐냐?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은 초기 면역계를 자극하고 염증 반응을 이제 조절해 줘서 단핵구 중성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시켜 줘요. 그럼 이 활성화된 면역세포들이 세균, 진균,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항균 작용을 해서 발생률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콘넬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은 실제로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었을 때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비타민과 다르게 비타민 D는 병원에 가면 쉽게 검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검사를 통해서 내가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부족한 거에 맞게 비타민 D를 경구제를 먹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하게 되면 우리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비타민 D가 과용하면 문제가 뭐냐? 지용성 비타민들은 과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고칼슘 혈증이에요. 고칼슘 혈증이 생기게 되면은 혈관벽에 결국은 칼슘으로 인해서 동맥경화증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칼슘이 우리 몸의 조직들에 많이 쌓여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 심장, 그리고 간, 신장 이런 데 칼슘이 쌓이게 되면 굳어져요.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는데 위험한 쌓이는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100 이상이 되면 고칼슘
혈증 위험이 있고 150이 넘어가게 되면은 내부 장기 석회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함량의 비타민 D를 먹는 분들은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비타민 D를 측정을 해서 수치가 그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칼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또 하면은 과거에 칼슘제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만은 칼슘제는 부작용이 있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 먹어야지 불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먹으면은 안 됩니다. 불필요한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뭐냐? 동맥경화증이에요. 동맥경화증, 혈관벽에 칼슘이 쌓여서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들 발생률이 증가하는데 대표적인 게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제를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타민 D를 먹고 칼슘제는 꼭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만 꼭 먹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타민 D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렸습니다. 비타민 D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고 이게 부족하면은 우리 몸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없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 C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